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청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TSMC의 11월 매출이 10월 대비 12.2% 감소했다는 소식이 어제 우리 반도체 시장에 우려를 안겼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교적 선방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반도체 업황 우려감 조우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트럼프 당선자가 이후로 반도체 전체로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칩스 액트, 그러니까 반도체 법에 대해서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당장 캐시가 들어와야 되는데 트럼프 그 관계자들이나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굳이 뭐 TSMC가 뭐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는 34%였는데 전월 매달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전월은 줄었다. 이게 막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자 이후로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증시가 안 좋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TSMC가 GA 공정 이제 파운드리에서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 차세대 공정이라고 삼성전자가 무척 선전을 많이 했고 TSMC보다는 이제 빠르게 이제 개발을 했는데 수율 면에서 그 사실은 그래서 수율이 안 좋으니까 이걸 갖다 채택을 못 하고 있었어요. 채택을 못 하고 있다 보는데 TSMC는 뭐 이거는 TSMC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대만 언론의 이제 그 보도이긴 하지만 어쨌건 GA 공정을 채택한 이나노에서 무려 60%가 넘는 이제 베타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60%가 넘는 이제 그 수율을 보였다는 건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게는 또 한 번 이제 그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간격을 또 보였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TSMC 자체만 보면은 사실은 되게 긍정적이고 주가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또한 이렇게 많은 수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만을 비롯한 해외 공장을 갖다가 내년에 10개를 동시에 짓는다. 야, 참 되게 부러운 뭐 소식입니다. 뭐 그런 것은 이제 TSMC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 주가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어저께는 TSMC의 그런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과 그러니까 그저께랑 동일한 어떤 주가로 이제 끝났고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의 어떤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여전히 매도를 했고 기관이 받치면서 주가 54,000원 끝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좀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뭐 아시겠지만 기억할 수 있겠지만 11월 15일 날 장마감 이후에 이제 그 10조 원이나 엄청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 날 외국인이 샀어요. 특이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만 사고서는 외국인들은 하루 빼고는 15월 빼고는 하루 빼고는 계속 이제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뭐 집계로는 이제 제가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한 외국인들이 한 2조 정도를 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 사태에도 외국인들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그나마 이제 기관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국인들이 팔았던 이유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HBM3는 이미 물 건너갔죠. 뭐 벌써 11월 뭐 그 13일인데요. HBM3는 물 건너 HBM4도 사실은 이제 납품을 엔비디아의 고가 칩을 말한 것이다. 엔비디아 저가 칩은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고가 칩은 이제 납품을 사실은 내년에도 그 HBM4는 못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범용 D램을 갖다가 이제 경쟁하고 있는 CXMT,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푸젠지나 역시 이제 범용 D램에서 반값 공세를 펼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HBM3, HBM4가 있으니까 사실 고부가치의 이제 반도체가 범용 반도체, 고부가치의 D램이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범용 D램에서는 그 두 개의 중국 기업 때문에 거의 절반 가격을 후려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소망을 걸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취임을 내년 1월 19일 날 우리 시간은 1월 20일 할 텐데 취임하는 날 바로 중국 기업에 관세를 때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두 가지 기업의 그 만드는 범용 D램이 모두 자국에 소비된다. 수출하는 게 물량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관세를 때려도 실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실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에게 누리는 반사이익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이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좀 안 좋을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호재가 있었으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전망을 합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괜찮겠죠? 그렇죠. HK하이닉스랑 HBM3가 있고 HBM4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최태원 회장이 한 달 전쯤 기억나는데 갑자기 서밋에 나와가지고 뭐 느닷없이 뭐 젠슨왕이 우리한테 HBM4를 위한 것을 더 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럼 이 양사 간에 사실 그 얘기가 약간 뜬금없어요. 왜냐면 다 이미 예정됐던 건데 본인이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더 강화됐으면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사실은 내년에도 이제 주가가 좋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주가는 사실은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탄핵만 마무리되면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다소 살짝 부정적인 그런 개인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만 SK하이닉스 또 한미반도체 뭐 7만 원이 웬 말입니까? 어제는 뭐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반도체 주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엔비디아도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올랐습니다. 오늘 장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정치 불확실성으로 요동쳤던 국내 증시 반등하면서 낙폭 과대 업종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갑을 연 가운데 개인 매수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정태근 이사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2거래일 전부터 시장이 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낙폭 과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정치 불확실성을 좀 빠르게 벗어내고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정을 찾게 되고 낙폭 과대 쪽으로 개인들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좀 종목들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 SDI라든지 하나솔루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물론 좋은 종목들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주도를 하고 있던 섹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증시 소외 섹터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낙폭 과대라기보다는 장기간 좀 증시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이 좀 그 주가 상승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좋았었다가 최근에 좀 일시적으로 하락한 섹터라든지 종목들 쪽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에 증시는 좀 뒤집은했지만은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중기 관점에서 좀 길게 중장기 관점에서 좀 길게 볼 만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조선이라든지 금융, 통신 좀 이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어쨌든 미국 대선이 시장의 이슈 테마를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 AI,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트럼프,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은 뭐 한미글로벌, LS 마린솔루션, SP소프트, 뭐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조금 이제 12월 이제 내년을 앞두고 조금 더 수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를 주도하는 업종 중에서도 낙폭과대주를 찾아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전일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일제히 불기둥을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대응 전략 반종민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예, 이제 그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 중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엑스게이트와 그 KCS가 상한가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한가에 진입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뭐 기업에 대해서 실제 수치가 찍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좀 매도 의견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양자치의 그 윌로우 장착 양자 컴퓨터가 좀 공개되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불어일으키고 있는데 해외 쪽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서 IBM과 아이온큐가 있는데요. 주가를 살펴보면 아이온큐의 경우에는 8월 6달러에서 6달러 중반에서 현재 지금 32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리게티 컴퓨터의 경우에는 0.6달러에서 현재 지금 6.4달러까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포모가 그냥 확 오네요. 예, 그만큼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신사업적인 분야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슈퍼컴퓨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구글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결합한 연구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에 대해서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그쪽이 굉장히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를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의 경우에는 카이스트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기는 쉽진 않습니다. 상장사 중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자 암호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 암호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통신 3사가 껴있고 지금 뭐 추가적으로 그 엑스퀀텀을 그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엑스게이트와 그리고 우리로 SOS랩 이런 기업들이 부각받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통신 3사의 경우에는 양자 암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통신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엑스게이트나 그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양자 암호로서 계속 좀 불려왔다 보니까는 테마가 굉장히 세게 일으켰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양자 암호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상용화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매도 시점이 맞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뭐 매도 시점을 해서 뭐 일시적으로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그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엑스게이트나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엑스게이트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스케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년 1월에 미국이 이제 중국 양자 컴퓨팅 첨단 분야 투지 금지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고 거기에서 좀 조정폭을 막았을 때는 다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 점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를 몇 개 종목이 쳤는데 이게 매도 타이밍으로 오히려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간밤에도 구글이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틀 연속 많이 뛰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덕분이죠. 지금 관련 종목들 뉴욕 증시에서도 아이온큐 같은 종목은 급락을 했고 좀 아까 차트에 나왔습니다만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니까 그것도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다음 이슈. 중국 업체들이 국내 자동차 시장을 노리고 있죠. 틈새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조금씩 뺏어가는 전략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하청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렌탈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사실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4개 정도로 제한이 되는데 롯데렌탈, SK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롯데렌탈로 좀 많이 집중이 되어가는 국면이고요. 최근에 이제 인수권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은 있었던 상황이죠. 이게 어퍼니티가 인수를 하게 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한 40%를 이쪽이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렌탈 업체를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적은 이제 금리로 인해서 자금 조달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게 사채 발행인데 그 부분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롯데렌탈과 SK렌터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롯데렌탈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계 사모펀드가 이제 업계 그 중국 최대 자동차 유통업체인 하모니오토그룹과 손을 잡고 국내로 진입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쩐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계 자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는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렌탈 쪽에서 핵심 키가 뭐냐면 과거에는 법인에서의 장기 렌트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에는 시장의 기준점이 법인보다는 개인의 장기 렌터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가격이 싼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유통업체들은 대부분이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면 독식을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한 번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업계 추이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어퍼너티랑 중국계랑 만약에 쩐의 전쟁을 하면 관련주는 완전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재미있는 구조가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 포인트이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바로 발생하진 않겠지만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콩계인지 그 어피너티가 최근에 롯데렌탈 인수를 했잖아요. 네. 주당 가격이 77,000원이던데 현재 주가는 30,000원대 초반이거든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단순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차이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좀 이렇게 핫했었던 티웨이라든지 좀 핫한 부분이 없었다면은 좀 주목을 받았을 텐데 너무 뜨거운 감자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렌터카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국정 불안에 쉬어가던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반등에 나섰습니다. 현재 증시가 바닥 국면이라며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하향과 유지 리포트를 내놓은 가운데 녹십자에 대해서는 목표가 상향 의견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목표가를 하향하는 증권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목표가에 대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요. 이 밖에 KT와 NC소프트 그리고 KG 이니시스의 목표가 유지 리포트가 발행됐습니다. 그럼 먼저 녹십자 리포트부터 살펴볼까요? DS투자증권은 오늘 녹십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8.1%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전통제약사 탑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어제 공시한 미국의 혈액원 ABO홀딩스 인수를 통해 내년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ABO홀딩스와의 M&A로 본격적인 혈액 공급 확대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2026년 알리그로 매출은 약 3,533억 원으로 대폭 상승할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밖에 헌터라제의 정상화 그리고 신규 백신 출시까지 3가지의 신규 매출원을 통한 실적 성장 기대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KG 이니시스 보고서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KG 이니시스에 대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무리는 밸류업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하고 목표 주가 13,000원과 매수의 투자 의견 유지했습니다. 대내외적인 정치 리스크로 주가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할 시기라고 분석을 했고요. 주주 환원율 30% 달성 목표와 함께 신사업 관련 내용은 내년 초중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또 F&B 사업을 하는 완전 자회사죠. 크라운 F&B를 KG 써닝라이프에 매각해서 M&A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된 점을 주목했는데요. 연말까지 높은 배당 수익률 5.3%가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 속에서 밸류업을 통해 목표가 달성 가능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DS투자증권이 GC 녹십자를 주목을 했는데 GC 녹십자는 미국 혈액원을 1,380억 원에 인수를 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오늘 개장 이후에 주가 반응이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어제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통해 4년여에 걸친 기업 결합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중복 노선 정리와 신규 취향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날개를 달 거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도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조진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주가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다른 회사 주가를 비교해 본다면 다른 회사 주가랑 뭐 아시아나항공을 비교했다는 게 아니고 미국의 델타항공 주가랑 비교해 본다면 델타항공이 오늘 새벽에 끝난 그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델타항공의 YTD가 한 56%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 한 뭐 2% 정도니까 사실은 너무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항공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코로나 특기에는 거의 존폐 위기였었다가 코로나 끝나고서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가지고 델타항공이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항공이 수혜를 못 본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주가 못 갔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이제 완료된다면 저는 이제 뭐 미국 법무부에서 분명하게 서한을 보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어저부로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계열사로 편입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2년간의 어떤 화학적 결합 기간을 갖추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건 불확실성도 하나 제거됐으니까 이제 올해 끝나고 올해는 이제 뭐 탄핵 때문에 좀 주가를 갖다 전망하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아시아나 통합이 끝난 것을 호재로 받아들여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이제 뻗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통합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이 경영권이 안정이 된다. 왜냐하면 한진칼이 사실은 그때 그 기억하시겠지만 사모펀드랑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그 산업은행이 갑자기 개입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라. 대신 너의 그 한진칼에 대해서 내가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경영권을 안정시켜주겠다.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통합이 불발이 된다면 한진칼에 대한 그 지분을 갖다 산업은행이 엑시스해야 되거든요. 엑시스 하면은 조원태 회장의 주가가 경영권이 불안정해져요. 현재로서는 이제 조원태 회장 등이 그 지분율이 20%, 한진칼 지분이 20%, 호반그룹의 지분율이 18%인가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산업은행 지분이 10% 넘게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안정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통합이 완료됐다고 치면 이제 경영권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어저께 장마감 이후로 이제 조원태 회장의 고모부인 이태희 변호사가 광장의 설립자입니다. 법무부의 광장 설립자인데 지금은 이제 광장에서 손을 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보유주식 갖다 한진칼 보유주 전량 매도했어요. 110억 원인데
이 거래일이 10월 마지막 거래 10월 28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경영권 분쟁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에 전량 매도했다는 것은 이미 그때쯤 그 조원태 회장 가문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한 요소가 없다라고 안심을 해서 이제 전량 매도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이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여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그 5거래 이내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10월 말에 이제 마지막을 했으니까 12월 어저께 11월 11일 날 공시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늦게 공시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되나 보죠. 그럼요. 공시규정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최대 주주로, 왜냐면 고모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최대주도 사실은 공시할 의무는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국거래소에 문의를 했더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오늘 오전에 다시 이제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을 모두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대한항공 세계 11위의 여객 수송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계속 주가 추이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주 얘기입니다. 조선주가 역대 최대 수주 호황에 따른 실적 증가, 실적 개선 기대를 모으고 있죠. 어제도 조선주들 주가가 조금 뛰어 올랐는데 조선주 투자 전략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조선주의 경우에는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상승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클락슨 리서치에서 우리나라 선박 발주 점유율이 8월 때 1%였다가 지금 10월까지 26% 상승을 보였다 합니다. 그만큼 발주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지금 선박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는 조선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낙폭이 과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좀 빨리 끌어당긴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환율 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도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수출 설비 확충에 따른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선주의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계속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신규 접근을 좀 고려를 해보신다 한다면은 하나오션은 지금은 적기적인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굉장히 투자자분들 조금 화나는 부분이 있죠.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11월 16일부터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매도세가 나온 거는 작년에 그 유상증자를 받았던 물량에 대해서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지 구간만 잘 설정이 된다 한다면은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유상증자 하지는 않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밴드를 접고 접근을 해보시면 하나오션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선주들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하나오션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장 종목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서요, 한국쉘석유와 삼성화재 가지고 오셨는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바로 고배당 매력을 가진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아까 뉴스에서 일단 뭐 금융주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조선주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해 전반적으로 밸류업을 이제 바람을 잇게 되면서 이제 배당 매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계속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금융주의 가장 큰 매력은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 배당금 지급 1위 기업이 한국셀석유고 2등이 삼성화재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내에서는 가장 큰 어떤 배당금, DPS 기준을 봤을 때 삼성화재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1분기 IR에서 배당 상향을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상향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좀 하게 된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주당 배당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판단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올해 예상 단기 순이익이 한 2조 1,917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고, 예상 배당금이 최소 2358원 정도 일단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5.4%, 우선전 7.2% 정도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셀석유 배당금 지급 1위 기업인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 배당금을 2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3%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까지 벌써 순이익이 321억 원을 기록한 상황이고 작년에 374억이었는데 상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중간 배당을 포함해서 최소 27,000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장 전 체크 포인트는 하창원 본부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야간 선물이 플러스 0.7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상승 출발할 확률이 높고요. 최근에 베이스차가 0.1 사이로 좀 좁혀져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MSCI 한국 지수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금일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서 수급적인 변동성이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CPI 발표 이후에 이제 미국 기술주랑 비트코인 쪽이 꽤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정책, 정치주 관련된 종목들이 꽤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술주와 뭐 비트코인주 그리고 테슬라의 약진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 그래서 미국발과 좀 영향성이 큰 종목군들은 좀 오늘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연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